계속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과 소방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가 많느냐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사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그 반응처럼 그 시민들 그 인터뷰 중에서 네. 어떻게 그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이 그냥 걸어가다가 이렇게 압사당할 수가 있느냐. 참 뼈 아픈 가슴 아픈 이제 현실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실제 그 사망 원인도 이렇게 밑에 깔려서 압사한 것 이외에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서 있는 채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대로. 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좁은 공간에 많은 군중이 짧은 시간에 모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숨을 못 쉬는 뭐 이런 상태가 지금 생기고 같고요. 네. 결국 그것은 사전에 이런 군중 관리와 군중 통제가 없었던 이런 요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일본이라든가 뭐 홍콩이라든가 같은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도 이 할로윈 파티를 많이 즐겼는데 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지자체와 뭐 경찰 등이 아주 소위 말해서 이동 노선도 통제를 하고 또 뭐 일방 통행도 미리 아하. 이렇게 하고 또 구획도 분리하고 예. 그렇게 이제 일본, 홍콩 등에서는 이런 많은 인파에 이러한 이른바 그 행정적 선제 조치가 있었는데 우리는 없었던 것을 사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뭐 이런 점 하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상당히 더 불행하게도 이 장소 자체가 이 경사가 10.5도 져 있고 또 이렇게 병목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행정적 요인 또는 그 지리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이 그 종합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좀 담겨져 있긴 한데 참사 원인은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그 네. 압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복합적 요인이 그 작동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조금 다른 점은 해외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공연장이라든가 경기장 등에서 네. 그 군중의 일정한 촉발 요인이 먼저 생기는 것이 일단은 그 보통이죠. 뭐 예를 아하. 들면 좋은 이러한 그 뷰를 보기 위해서 예. 선물을 받기 위해서 또 그 확 몰려간다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게 바로 예. 이제 그 군중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다 나도 따라하게 되는 네. 이른바 그 비이성적 행동이 생기게 돼서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압사의 그 원인이다 뭐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중인데, 때문에 과연 이제 뭐 미러 아니면 또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유명인이 나타났다 인플루언서가 나타났다 뭐 이런 것은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그 근본적인 그 요인 그 자체가 그냥 짧은 시간 안에 그 병목 지역에 모여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결국은 이 호흡을 못하게 돼서 이제 그렇죠. 사망을 하게 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복합적인 그 요인으로 일단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헬로윈 축제가 있기 2주 전에 그 장소 그대로 지구촌 축제가 열렸다고 하던데 그때 인파는 이 참사 때보다는 좀 적긴 했지만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1주, 2주 전에 네.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구촌 축제이고 것이고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가 후원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가 주최를 했습니다. 주체가 있었네요. 네, 그 네. 인파는 사실상 훨씬 뭐 많은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뭐 네. 100만 명이 모였다라고 뭐 이런 더 소리. 많았다는 겁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예. 그런데 지금 차별점은 구별되는 점은 이 당시에는 일정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군중 관리, 군중 통제가 있었던 것이죠. 예. 예를 들면 뭐 도로 통제도 있었고 또 차량도 그 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됐었고 더군다나 그 많은 사람이 몰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하는 도로에 이렇게 지나가는 통행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뭐 요약하게 되면은 일단은 주체라고 하는 이런 특정적인 주관 기관이 그 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군중 통제와 관리가 있었다고 하는 점. 뭐 이 점에서 뭐 차별점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그 같은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2주 차이고 같은 장소면 이걸 묶어서 관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보게 되면 단순히 주체자가 있다 없다 이것에 따라서 이러한 그 공적인 도로 영역에서 대응하는 이 행정기관의 이러한 그 안전에 관한 소위 관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될 과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아하. 뭐 이런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네.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매뉴얼 지상주의 아니면 소위 말해서 그 규칙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전도 본말 뭐 이런 어허. 그 안이한 그 행정 태도 뭐 그런 것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드는 것이죠. 의미에서 용산구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헬로윈 축제가 아니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자체의 행정력의 어떤 범위 어디까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상당히 뭐 면책적, 면피적 이러한 상당히 비난받을 저는 생각과 인식이 아닌가 그런 인식이다. 생각하는데요. 예. 만약 그 법적인 기준에서 뭐 평가를 해봐도 소위 말해서 이제 재난및 안전관리 그 기본법에 네. 여러 가지 이러한 그 행사 또 재난에 관한 관리는 최종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다. 국가 책무로 제4조에서 규정을 해놓고 네.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그 지자체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는 일련의 이 그 행정권 자체를 부여를 해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뭐 지원 또는 심지어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 명령도 그런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벌칙으로서 여러 가지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국가의 그 책무인 것인데 국가의 책무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중앙행정기관장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어떻게 무엇인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책임져야 될 것을 미리 지금 어떻게 되면 피하려고 하는 뭐 이런 피하려고 태도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니냐. 하는 뭐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지금 155명의 이 사망이라고 하는 끔찍한 참사를 앞두고 목전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이제 적정한 공무원 담당자의 입장이냐 어떤 식으로 보게 되면 거꾸로 생각하게 보면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판단을 그르친 것은 아닌가. 뭐 그런 볼 또 수도 있다. 역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네. 적극적인 행정, 나의 관장 또 나의 그 관할 영역에서 무엇인가 위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능동적 생각이 아니고 아하. 이게 규정과 매뉴얼 없으면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뉴얼의 유무, 매뉴얼이 없으면 오히려 공적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더 안전 관리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네. 뭐 그런 논리가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찰력도 한번 보면 경찰도 업무 중에 경비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안전, 경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지적 중에 하나가 경비보다는 경찰이 범죄 수사에 너무 집중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경찰의 그 입장을 보게 되면 네. 그 137명의 그 경찰을 그 배치를 한 것이고 이 총원 137명은 요 2, 3년 사이에 비춘 그 네. 경찰 숫자에 비하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인원수는 뭐 괜찮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이 137명을 사실 이렇게 그 안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보게 되면 네. 소위 그 안전이라든가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그 지역 경찰 수는 이제 30여 명에 불과한 것이고 그거를 이제 2, 3년 추이를 보게 되면 오히려 2, 3년보다 이제 적다고 이렇게 평가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그렇지만 또 경찰이 어떠한 보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야 할 업무 자체가 사실은 상당 부분 보는 그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 뭐 형사 뭐 강력 범죄 근무하는 사람은 관련된 거 그 하는. 범죄에 대한 검거라든가 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맞춘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이번 그 사안 같은 경우 특히 그 마약이 국내에 많이 그 창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첩보 수집 또는 필요한 경우 검거 뭐 할로윈 축제를 맞이해서 가짜 예를 들면 사탕을 이용해서 네. 마약 범죄가 상당히 이 이태원 주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주일 전부터 이것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 배치의 취지는 네. 소위 그 혼잡 경비의 그 목적이 아니었고 사실상 이러한 이제 범죄 검거가 주안점이 된 것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도 저는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혼잡 경비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그 뭐 용산구청에 관한 얘기도 나왔지만 용산구청이 지금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코로나 19의 그 방역에 관한 뭐 이런 방역 것에 부분? 계획을 예. 했던 것 같고요. 예. 뭐 소방 쪽에서는 화재 발생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예. 경찰은 제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예. 범죄 범죄. 검거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10만 명 이상의 혼잡 경비는
그야말로 뻥 뚫려 있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호텔 그 골목 안에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500명, 300명이 모여서 결국은 압사가 된 이런 또 숨은 요인이 아닌가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신고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현장 상황을 CCTV로 지금 다 비추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니면 뭐 못 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이나 지자체가 왜 대비를 안 했을까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소극적 행정 아니면 적극적 능동적 행정 마인드의 그 부족인 거죠. 네. 예를 들면 지금 잠깐 뭐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제 용산구청에 합동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도로 교통 통제 목적이 합니다만 CCTV로 이렇게 그 볼 수가 이제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봤는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뭐 보았다고는 보는데 봤겠죠. 모니터링을 했는데 봤겠죠.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한 지금 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이제 그 군중에 대해서 아 이건 위험 상황이 있다라고 이렇게 감각을 해서 네. 전파를 해서 이것을 사전에 막는 위험 방지 제지 조치를 왜 안 했던 것인지 이를테면 그 10시 이전에 일반 시민들도 그 해밀턴 호텔 그 부분을 지나가면서 네. 아 이거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예. 위험 상황을 일반 시민은 느꼈는데 그 전문 공무원들은 왜 이걸 이제 못 느꼈느냐. 만약에 감지를 했다고 한다면 바로 일정한 행동 제지 조치 또는 그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경고 이외에도 강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것 등을 뭐 이를테면 경찰의 경우에는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위험 방지에 관한 일련한 네. 조치들을 하도록 법적인 이제 또 규정도 있기는 한데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 아까 매뉴얼과 관계돼서 네. 이 공식 이 주관사와 주최자가 있었을 때는 이 주최자 요청을 하니까 요청을 하게 되고 경비 예. 경정을 요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한 이러한 그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질서유지를 했는데 네. 이것은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몰돼서 아하. 지금 모니터링 자체도 상당 부분 없었던 것 같고 또 무엇인가 신속한 조치를 하게 되는 그 이런 치안 유지의 그 감각적인 뭐 그것도 사실은 발동이 안 됐던 뭐 이런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그 주최자 있고 없고 그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주최자 없는 집단 행사에도 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주최자 없이 일어난 사고들. 그러니까 주최자 없이 이제 일어난 사고에 이렇게 그 많은 사상자가 있었던 것은 뭐 제가 기억하기는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주최자가 있는 것에도 사실상 이런 사상자가 있었던 것은 네. 많지는 않더라도 그 상당 그 매년은 아니지만 자주 분명 발생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그 근거 자체는 이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네. 그 행안부에서 그 이제 매뉴얼을 만든 거죠. 그 매뉴얼에 그 근거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군중이 운집을 했을 때는 네, 1,000명. 여기 그죠. 예. 뭐 일정한 이제 그 안전 조치를 계획을 제출하고 이제 그 심의 그 위원회에서 이 적정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 주요 내용은 이제 그 안전 요원을 적절한 구역에 배치했는지 네. 안전 요원의 수는 적정한 것인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규정이 돼 있다는 매뉴얼입니다. 거죠. 매뉴얼인데.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매뉴얼이 적용 대상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최자 없을 때 경찰이 만약 거기 개입하면 이건 월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개입 못하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를테면 위험 발생 방지 혼잡이 예상되는 이런 극도의 그러니까 위험이 있었을 때 재난안전기본법상으로는 뭐 좀 그렇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당연히 경찰관이 거기에 직무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 이제 포괄적인 하나의 의무 사항으로 재난의 안전관리기본법에 중앙행정기관장 네. 또 지자체의 예방 대비 대응에서부터 모든 이제 권한 자체를 의무 자체를 국가 책무니까 네. 규정에 놓고 있는 형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찰의 그 사항은 좀 여러 가지 그 목전의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그 행정 명령 또 행정 강제 등을 통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또 직접적인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4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조인가요? 거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안 했다. 네네네. 그것이 문제가 지금 보면 됩니다. 네. 그게 뭐 동영상이라서 이게 뭐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 사고 일어나기 전 몇 시간 전에 한 여성이 좀 통제하는 그리고 통제가 말만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좀 질서정연하게 좀 그 장소입니다. 좀 뚫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특히 통행 방향만 한쪽으로 정해놨어도 피해는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그만큼 안전 유지인 질서 관리인 역할이 중요하구나. 네. 그 시민 한 명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방향이 이제 한쪽으로 돼야 되니까 그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나의 안내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밀리는 행위가 없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질서 유지인 안전 요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 그 시민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행안부 장관의 또 시각은 이 경찰이 많이 있었다고 해도 막을 사항이 아니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 시민 한 명의 행동이 이 상황에서 위험을 이렇게 막았다라고 하는 건 너무 또 대비되지 않습니까? 대비가 될 수 예, 뭐 그런 없네요. 그 측면에서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질서 유지의 가시성, 경찰이 일단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질서 유지의 그 경고성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를 해서 분산을 하고 밀도를 분산을 하고 그 이격 이런 안내 이런 분산 배리어를 설치를 하고 폴리스 라인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행사에서는 이 네. 폴리스 라인을 질서유지선. 통해 네. 질서유지선을 네. 통해서 원활하게 이 군중이 이동을 해서 네. 이런 미연에 이런 소위 말해서 이게 밀리고 또 내려오고 하는 힘의 불균형 때문에 한 사람이 아하. 쓰러지게 되면 이게 도미노식으로 이런 압사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일정한 조치만 사전에 있었으면 이러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도 계속 하더라고요. 이 지하철역을 무정차로 조치를 했으면 그 부분도 좀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군중 네. 이러한 대회 또는 군중이 많이 모였던 행사 등에서는 이런 조치가 다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되는 것은 이태원 지금 소위 말해서 경찰 관련된 112 상황실장하고 또 이태원 역장하고 서로 이 책임 떠밀기식의 또 진실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네. 이제 경찰 112 상황실장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무정차에 관한 것을 이 역사에 요구를 했었다. 그 시간이 예를 들면 9시 40분 즉 10시 이전에 했었다. 네. 이제 이런 입장에 반면 지금 역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11시 10분 이미 시간 지나고 나서야 무정이 있었고 네. 오히려 지금 역장이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이 지금 몰리니까 인원에 대한 좀 통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라고 경찰에게 오히려 요청을 했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다 먼저 요청을 10시 이전에 했었다라고 하는 또 책임 공방 또는 책임 회피에 또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 다들 지금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 결국은 지금 반복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었다, 소관상이 아니었다, 경찰력이 많아도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 우리가 법적인 여러 가지 이제 논쟁과 평가들 하고 있는 상황에 이 국민의 어떤 법감정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어느 기관이든 어느 인이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이런 사항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무엇인가 지금 법적인 평가 자체는 좀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선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좀 피해 나가는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얘기 중에 주최 측이 없어서 사태가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또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네. 자, 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금 지목되고 있고 또 이용혁 교수하고도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재난을 관리하는 법령이 재난안전법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 법의 기본 이념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예방 대책에 있어서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움이 있고요. 네. 모든 행사 주체는 행사하는 거 주최 측이 있음으로써 여기에서 안전 관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고 또 그렇게 시행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이러한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지만 책임 소재를 가르는 데 있어서는 어떻든 주최 측이 없었다는 거 하고 네. 또 상임 공동회라고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의 자기 책임성도 일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안전관리 그 당시 행사 당시에 안전관리 대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고 어떻게 시행이 됐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재난안전법 지금 말씀하신 그 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모이는 지역 축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가 주최 측이 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죠. 재난안전법령에서 이제 지역 축제 개요라든지 인명 피해 방지 조치 또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안전요원들의 배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네. 시장 군수구청장 즉 지자체장에게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도 제출을 해야 되고 네.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이면 스스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번 같은 경우 10만이 넘는 민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순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된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게 예상이 된다면 행사 주체가 없다고 하면 뭐 지자체가 뭔가 정하거나 컨트롤 타워 같은 걸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런 행사 주체가 없다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그 지역 그 행사에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예상은 됐었어요. 네. 시장 군수구청장 즉 지자체장은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재난안전법에 좀 넣고 네. 그러니까 법령을 개정을 해야겠죠. 또 이런 압사 사고와 관련된 것도 사회적 재난 범죄에 좀 포함시키고요. 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될 필요가 필요할 것이다.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단적으로 좀 비교되는 사례가 2017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던 헬로윈 행사였거든요. 그때도 뭐 주체는 불분명했잖아요. 그때는 사고가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번과의 차이가 뭐였죠? 그러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이제 행사는 진행이 됐었지만 네. 이번처럼 밀집도가 그 심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밀집도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좀 갇혀있던 이런 생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좀 젊은 층들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예년과 달리 좀 많은 인원이 이렇게 밀집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유발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축제 같은 게 뭐 매년 또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체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 안전관리 시스템은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정부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하는 게 우선인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지자체가 지역 축제 행사는 다 주관을 합니다. 네. 그런데 행사 규모에 따라서 국가 행사냐 지방 행사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와 같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주관이 되는 것이고 네. 안전계획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웅희 교수님 계속 나와 계시는데요.
뭐 같은 얘기 같습니다. 뭐 명확하진 않지만 컨트롤 타워가 있었어야 되고 앞으로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자체가 하든 뭐 지금 지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이런 어떤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재난안전 그 관리 그 기본법이 네. 사실은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꼼꼼히 작동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이제 뭐 지적을 좀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매뉴얼에 관한 이제 유무에 따라서 즉 주최자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공공 영역의 그 대응이 달라지는 이것도 상당히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네. 어저께 그 윤석열 그 대통령 그 역시 이것에 대한 그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을 한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최 측 그 유무와 상관없이 이 공공기관이 일정한 것을 의무적으로 다 확인하는 뭐 이런 식으로의 그 재난안전관리법의 그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경찰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지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CCTV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경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조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사건을 상황을 네. 그 다시 이제 구성하는 것이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뭐 시점으로 보기에는 아마 10시부터 11시 사이, 그 사이. 특히 이제 10시 반 전후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그 발생을 해서 이렇게 그 155명이 압사가 되었는지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어떠한 요인들이 경위가 이렇게 생겼던 것인지 지금 뭐 일부 보도 등에 의하면 일정한 이제 그 외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즉 앞으로 미뤄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뒤로라고 이제 하는 건지 또 일부 지금 뭐 보도 등에 의하면 특정 이런 복장을 한 사람이 뭐 토끼 머리띠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어떤 표현도 하면서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주변에 있는 지금 뭐 50여 개의 그 CCTV 그리고 40여 명 등의 목격자 진술을 일단은 종합해서 분석하는 과정이 있죠. 왜냐 그런 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네. 또 가급적이면 그러한 구체적인 사람을 이제 특정을 해서 과연 그런 행위 자체가 소위 그 불법 인재 인식이 있었는가 이제 이걸 이제 평가하는 과정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과실 치사상의 혐의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느냐. 뭐 그것이 결국은 이제 수사의 그 초점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자체가 그렇게 또 녹록지 않을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좀 크겠죠. 왜냐하면 이 수사를 촘촘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소위 이제 내가 소리치고 이렇게 이제 미는 그 행위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이 앞뒤도 계속 밀려갖고 사망이라고 하는 이제 인과관계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또 입증이 그 돼야 되고 네. 또 나의 그 행위가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소위 말해서 예견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수사기관이 과연 이제 입증할 수 있겠느냐. 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내가 미는 행위와 소리치는 행위가 나를 지금 보호하기 본인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했다 밀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고의가 떨어질 거 네, 뭐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영상의 그 정확도 또 목격자가 정말 그 구체적인 상황을 잘 진술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수사에 지금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 시점에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그 시민이잖아요. 그 사람도 이 시민한테 이렇게 죄를 묻는 게 우선일지 아니면 책임자를 또 구별하는 게 우선일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 원인 규명 자체를 정확히 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 책임의 그 종류도 좀 여러 가지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한 것인 그 현장 상황에서의 개인에 대한 뭐 형사적 책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책임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과연 공무원들 국가기관에 해야 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것인지 네.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한 것인지 그렇다고 본다면 그 공공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소위 말해서 직무유기에 관한 여부는 또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범증한데 네. 이것은 또 법리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눈 것 같이 주관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뭐 의무를 이렇게 부과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될 테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행정 책임과 정치적 책임 같은 부분도 사실은 원인 규명을 먼저 하고 나서 좀 평가를 세세하게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번 이태원 참사 두고 루머 같은 것도 많이 좀 번지고 있는데요. 또 이른바 추측성 마녀 사냥도 있는 것 같고 뭐 유튜버가 뭐 유명 유튜버 보기에서 사고가 났다. 또 2차 피해 이런 것들을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게 그 엇갈린 정말 시민 의식이 이렇게 투영된 것이 아니냐. 그 한쪽에서는 정말 그 CPR 자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서 도와주고 구조하려고 하는 시민이 있었는데 또 그 옆에서 그것을 그냥
마치 오락 유희처럼 보면서 네. 다른 곳으로 또 음주하러 가자라고 하는 뭐 그런 영상도 일부는 있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 또 춤추는 뭐 춤판을 뭐 벌였다. 그런데 그 영상이 이런 압사를 알고서 정말 그랬던 그렇죠.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이 돼야 되겠네요. 확인이 좀 돼야 예. 되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 지금 그 끔찍한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2차 피해 뭐 이런 것은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